전염병의 발발 원인으로서 조선시대에 주로 짚었던 게 제가 볼 땐 주로 이제 세 가지더라고요. 기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근인데 이게 이상기후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에 따뜻한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렇지만 겨울에 따뜻하면 근데 겨울에 따뜻하면 이상하게 흉년이던데요 또. 저는 이상하게 겨울에 따뜻하면 나는 참 좋은데. 글쎄 저는 그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형이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한 것을 누구보다도 근데 반기는데. 이게 이번에 이거 흉년 이거 때문에 찾아보니까 하여간 우리 옛날엔 뭐 이상하게 추워도 근데 추우면은 흉년이 든다는 얘기는 없고 겨울이 따뜻하면 흉년이 든대요. 이상기후고. 예. 그리고 그러면 100% 이제 역질이 돈다. 그게 이 달력에 우리의 그 달력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뭐 24절기 이걸 딱 맞춰 놨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틀려지면 다시 말해서 겨울에 뭐 추워지면서 입춘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표가 확 바뀌어지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평생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기후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대응이 안 돼. 거기 또 벽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근이 들긴.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러니까 이상 기후 겨울이 따뜻해도 왜 바이러스가 안 죽어서 든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겨울이 따뜻하면 흉년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중의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역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막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 병약자들이 뭐 겨울 날씨하고 이 바이러스 창고라고는 뭐 연결시키지는 않는데 요새는 조선 사람들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참 이 기록은 봤어. 올해가 이번 겨울이 따뜻했잖아요. 눈도 안 오고. 어제 춥던데. 그러니까 어제 지금 2월 달인데 이번 달에 지금 겨울이 지금 다 끝나가는 지금 영하 13도라고 이번 1월이 따뜻했잖아요. 눈이라고 지난주에 2월 달에 오고 지금 영하 10몇 도 떨어진 것도 거의 지금 처음이고. 근데 옛날도 그랬나 봐. 저기 태종 때 유정현이 그 세종에 영의정 했던 유정현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겨울이 따뜻하다. 그래서 봄이 돼서 추워질 거다. 겨울이 따뜻하니까 봄이 이제 예년경보다 추워질 거다. 그러면 반드시 역질이 발생한다. 탁월한 사람이네요. 아니 탁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유정현만 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올해처럼 1월이 따뜻하면 2월이 추워진다. 그리고 역질이 돈다. 그리고 이제 딱 맞췄네. 지금 상황하고 그렇죠. 딱 맞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태종 13년 12월에 올린 상소거든요. 음력 12월이니까 1월이잖아, 1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올린 상소예요. 그래서 2월달 이런 날씨를 예언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도 확실히 아는 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섞이면서 이게 뭔가 이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지 전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역병이 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도성 수축공사 인력 동원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모아만 놓았다 하면 특히 전국에서 인구 증발했다 하면 꼭 병이 돌아요. 그래서 몇 개 있더라. 그건 알더라고요. 그거는 사람 모으면 병 난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어떤 창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주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고대는 아주 특히 심했다고 하는데 인구 이동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그 인구 이동과 더불어 이 전염병이 따라 돌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뭐 기본적으로 이 세균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면 그게 따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그 안에 생겼는데 새로운 사람은 그게 없어가지고 엄청난 희생이 온다. 그러니까 옛날 왜 아메리카의 그 인디안들이 희생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주 때문에 발생한 건데 뭐 조선의 경우에는 아마 그 이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주는 아마 좀 덜 중요한 것인데 그나마 이제 조선 내부에서 이주가 뭐 도성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지방에서 이제 대규모 인력이 올라오면 서울에 집결하면 이때 하면 이제 문제가 꼭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또 돌아가서 또 옮겨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창궐을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큰 역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난리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논문에도 이미 그 전염병 다룬 논문에서 나온 얘기지만
실록 보면 조선 후기의 역병이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돌아요. 네, 예. 그게 특히 그 유명한 것들 몇 개 있는데 그 콜레라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도시로 인구가 집중한다. 특히 콜레라가 조선 후기 19세기 예, 1819년 20년 완전히 석권하면서 조선 인구의 아마 한 10% 이상 희생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호열자라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이 콜레라가 아마 이게 우리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뭐 돌았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 왔다고 이 그러는데 콜레라가 우리가 잘 모르는 병이었는데, 이게 딱 건너오면서 지금 이 신종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면역 체계가 없는 조선 사람들을 뭐 거의 뭐 절망의 상태. 이게 뭐 1819년에 중국에서 발발을 해서 20년에 중국에서 대유행을 했대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때쯤 와야 이제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21년에 조선에서 확 퍼지고 22년에 일본에서 돌았다. 근데 저는 오해하시 말게, 우리가 지금 기록이 이렇다는 건데, 그럼 그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거냐? 일본은 우리보다 중국하고 교육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직방으로 또 일본에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전에 일본에서 원래 일본이 더 빨리 돌아야 되는데, 아니, 중국에서 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중국과 일본이 빠르고 그러니까 조선이 제일 맞아요. 늦다라고. 늦어요. 예, 오히려. 제일 늦다고 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발발했으면 일본 가고 한국에 왔을 거예요. 예, 그게. 예, 예. 예.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왜 18세기보다 19세기가 사회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성이 어떤 문제를 드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콜레라 같은 그런 어떤 전염병이 갑자기 많이 돌면서 큰 타격을 주었는데, 특히 이 가난한 어떤 농부 또는 뭐 노비 이런 계층에게 아마 타격을 주는 바람에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자꾸 흑사병 질문하는 분이 많으신데, 흑사병. 흑사병은 한국에서는 아직 그때 흑사병이 돌았으면 예, 이거는 워낙 집단 발병이 심하기 때문에 기록에 났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게 예, 아무리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은 콜레라가 아주 콜레라요. 예, 제일 19세기에. 그러니까 왜냐면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확 죽거든요. 감염이 된 다음에,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피토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돌아왔으면 아마 증세가 기록이 됐거나 도시 하나가 아작이 났거나 했을 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들리는 거 보면. 그래서 흑사병은 조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중국의 흑사병이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만약 그게 들어왔으면, 조선의 유자들이 어떤 사람들 기록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서특필을 했겠죠. 그런데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는 동의보감 같은데 아마 엄청나게 쏟았을 텐데. 왜냐하면 흑사병은 증세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새카맣게 되고 여기 이렇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막 부어가고 찢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죽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서워요. 흑사병. 또 전쟁이 나면은 이제 수당 전쟁 같은 거 할 때, 이제 고대 기록에도 전쟁 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예. 워낙 오니까 이제 병이 돌았던 것 같은데, 조선 시대는 또 그럴만한, 하긴 왜요? 임진왜란 때 오게 왔으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돌긴 좀 돌죠. 엄청난, 특히 병신 대기근이라고 그래서 현종과 숙종 때, 그다음에 이제 병신 대기근이라고 숙종 때, 그다음에 영조 때 세 번에 걸쳐서 대기근이 벌어지면서, 그때 병신 대기근 때는 거의 한 50만 명 이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는 상당수가 아마 그 전염병이 유명한 영조 20년 1750년 기록은 이게 12월부터 발생을 했는데, 12월에 발생했대요. 1750년. 그래서 1월부터 이제 하는데, 이때는 실록에 다른 데는 없는데 이건 매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희생자 수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병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그죠? 흉년이랑 겹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막 나가니까 2월 달이면 4월 이게 보자. 5월 달에는 12만 4천 명. 4월 달에는 25만, 아니다. 4월에는 2만 5천. 5월에는 12만. 6월에는 3만.
7월에는 또 2만이구나. 2만 2천. 5월달 제일 많이 죽었구나. 이래갖고 다 합치면 뭐 몇십만이 죽는다. 조선시대에 그러면 역병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조선도 이제 나름대로 그 지금 이제 전염병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분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안 걸린 사람을 어떻게 이제 분리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커다란 과제였는데, 이게 조선은 뭐 시도는 뭐 했다고 합니다. 그 서울 같은 데는 중요한, 왜냐면 서울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고 거기에 이제 국왕이 있는데, 국왕도 전염병으로 희생된 사람이 고대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이제 국왕도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일이 이제 꽤 됐는데, 그럼 조선에도 그러면 왕실이 오염되면 이건 정말 큰 정치적인 어떤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격리라고 하는 게 그 수도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환자들을 한 곳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그럴 때는 꼭 부르는 사람이 승려 아니면 무당을 이제 불러가지고 꼭 그 사람들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그럴 자기들은 수밖에 전염 안 없는 게, 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승려들과 무당을 이제 시켜서 그 병자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격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거의 희생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빨리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승려를 시켜가지고 묻거나 화장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환자들에게 아마 그런 몇 가지 어떤 탕제를 써가지고 뭐 효험을 봤다는 뭐 주장도 있는 거로 봐서, 그 세종 때, 그러니까 역병 대책 중에 하나가 역질이 돌면 정부에서 의원을 보내거나, 근데 의원도 몇 명 없으니까 약품을 보내요. 근데 그 탕 이름이 한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실록에 향소산, 십신탕, 승마 갈근탕, 이거 갈근이면 칡뿌리죠. 그 뭐 소시호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또 이 한의학 하는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해갖고 다 찾아놨는데, 중요한 건 이거 다 감기약이에요. 향소산은 감기약이고, 제가 성분까지 말한다고 알 리가 없으니까, 향소산은 감기약이고, 십신탕은 기침 감기약인데 혼합감, 기침이 나오는 혼합감기, 주로 기침약. 승마갈근탕은 열과 두통, 약간 독감으로 가죠. 근데 다만 이게 감기가 아니라, 근데 아니 열나고 머리 아픈 병이 한두 개냐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반드시 독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보내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소시오탕은 폐염, 감기, 뭐 만성간, 이거 만병통치인데, 위장 질환, 몸한 대 다 가는데, 다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독감이구나로 판정하면 안 돼요. 해열. 어떤 열은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고열. 뭐지? 그 안에 있는 면역 체계하고 그렇죠. 바이러스 균하고 싸울 때 그 싸움 때문에 열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 게 열로 죽든 그 열이 이제 커지면, 체온이 높아지면 장기가 손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데, 장기가 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은데 열에 약하대요. 이 생물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고열 때문에 장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죽는 게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열을만 떨어뜨려 주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그게 없지만 열을 좀 떨어뜨려 줘가지고 몸을 좀 안정화시키면 그 안에서 아마 항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때려잡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 뭐 제가 드라마를 뭐 비난하려는 거,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근데 사실하고 비교를 하면, 허준 드라마에서 그때 그거 난리 났잖아요. 암도 잡고 전염병도 잡잖아요. 근데 이제 전염병 잡는데 나름 이제 의학적 지식이 있어갖고 무슨 뭐더라,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열을 떨어뜨려서 잡는 거를 이제 히트를 쳤어요. 근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선시대 의학이 그렇게 수준 떨어지진 않았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한쪽은 막 올려놓고 한쪽은 내렸는데, 암도 잡는 건 아닌데, 전염병이 왔을 때 열을 떨어뜨리는 건 조선 전기부터 기본적인
근데 열을 떨어뜨려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닌데, 이건 열을 떨어뜨리는 노력까지는 기본이었다. 그럼, 그것까지는, 네. 그것까지는. 다만 이제 그래갖고 전염병을 싹 낳았다 이건 아니죠. 아니, 전염병을 낳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약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체를 아무튼 어떻게 뭐 만들어내는 백신이 없으니까 장팀스 같은 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논리가 틀린 거는 아니지.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수인성 전염병인데 감기약으로 치료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콜레라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인성 전염병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처방대로 뭐 동의보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래요. 그 문종이 한번 전염병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신하들하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전염병 대책의 표본인데, 근데 그래도 문종이 또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뭐 말을 길게 하시는 습관이 계시더군요. 진지하게. 뭐 아니 말은 길게 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길게. 매우 했는데.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길잖아요. 길게. 근데 제가 요약은 세 가지 안을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표준안인데, 첫째는 환자를 찾아서 섬에 몰아넣자. 격리죠, 네, 격리. 격리. 참 좋은 안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게 거듭 말하지만 조선 시대는 야 어떡하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지 섬에 몰아넣고 죽이자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조선 시대 사람은 형이 더 잘 아시지만 아, 그게 참 좋은 전혀, 대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섬에 몰아넣고 의복과 양곡과 약품을 넉넉하게 줘서 섬에서 살게 하자. 아, 지금 그 일본의 뭐 크루즈선을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크루즈가 아픈 사람 배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 크루즈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상륙시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뭐 약품이나 이것을 외부에서 공급해 준다는 이런 방식 아니겠어요? 하여간 뭐 저기 그래서 뭐 그 다 찾아내자.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도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안인데, 그러니까 격리하는 게 좋다는 건 알긴 아는 거예요. 네. 사람이 옮긴다. 그래서 격리가 좋은 안이긴 아닌데 참 안타깝다. 이거 쓸 수가 없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그러다 이걸 무슨 제도로 다 찾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남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제사다. 여제. 제사를 지내자.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을 갖다가 다 귀신의 어떤 작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으니까 그 귀신보다는 이 병기, 그 기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나쁜 기운이 이게 이제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병이 나는 거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그 여제라고 역질, 여단이라고 여제 제사 지내는 거는 거의 원래 정례 행사로 했죠. 봄, 가을, 겨울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전염병이 돌면 이제 특별 사실을 파견해서 또 하고, 여단이라고 그 지역마다 하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거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 거의 없죠. 없어요. 네. 저도 한 번 봤나 한 번도 못 봤나 그러는데 조선시대 지리서 지도 보면 그 여단 네. 표시된 게 꽤 있어요. 네, 그건 뭐 모든 고을에 다 네, 설치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사만이 이게 재미난 건데, 우리 세 번째 아니요, 문종이 제시한 세 번째 안.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다 똑같은 제사인데 수륙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제사는 조선에서 합법적인데 수륙제는 이게 불교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유신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에 마음에 다스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 아, 그럼요. 현대학에서 봐도 맞죠. 그러니까 수륙제를 이단이라 부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여제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적 기준에서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여제는 이게 진짜 제사고 이거 가짜 제사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니까 수륙제도 지내자. 네. 이게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뭔가 이게 약간 비과학적인 방법만 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길거리 청소, 그러니까 청소라고 하니까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소독이 이걸 숙청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소독 깨끗한. 도로를 깨끗하게, 특히 도시에서 도로를 깨끗하게 그건 하고, 대단히 중요한. 오물이나 특히 죽은 동물 시체, 예. 특히 이제 기근 나거나 전염병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이건 더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시하고, 심지어는 도로가 숙청됐으니까 전염병이 날 염려가 없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굉장한 말씀드렸지만 의원을 파견한다거나,
그리고 의원을 양성할 때도 역시 이게 일반 병 치료하는 것보다는 역질 치료하는 거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특히 지방에 그 키우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의료 서비스 같이 환자 보라는 게 아니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환자 역질 같은 거 돌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그러니까 요즘 말로 공중보건 네, 공중보건이 그런 개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품 아까 뭐 약품 어쨌든 네. 그 열내리게 보고 하는 판단, 것까지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 이런 것들을 보낸다.